한 시각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별다른 돈벌이 수단이 없던 부부에게 유일한 생계 수단은 바로 구걸이었습니다. 이들은 1976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구걸 생활은 30년 동안 이어졌고요. 구걸로 모은 재산은 무려 16억 원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까지 합하면 순 재산은 20억 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5년 전 남편이 호련히 종족을 감췄습니다. 은행에 있던 현금 12억 원도 챙겨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가출에 부인은 난감했겠죠. 경제력이 모두 남편에게 있어서 남편 명의의 재산은 20억 원에 달했지만 아내 명의의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생사는 물론이고 거주지도 알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라도 지켜보겠다는 심정으로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부부가 30년 동안 구걸로 모은 재산을 놓고 법원은 어떻게 이혼 판결을 내렸을까요?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가 막히시죠? 예. 아니, 월급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는 것보다 몇십 배가 나아요. 최 변호사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웬만한 변호사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로펌에서 근무했거든요. 예. 로펌에서 7년 근무했고 지금 교수로 3년 근무하고 있는데 로펌에서 근무할 때 월급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 명의로 아파트가 없고 아직까지도 임차인으로 살고 있거든요.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떤 재테크 사라진 능력이 분인데.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근데 이제 이거 미리 사전에 우리가 말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생계가 어려워서 이 아, 구걸로 그럼요. 연명하시는 다 그런 분들, 건 아니죠. 전체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분만 좀 특별하신데요. 이분이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을 제가 대충 해보니까요.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 거네요. 왜 그러냐면 먹고 살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월급을 나눠서 계산하니까 440에서 500 사이거든요. 그럼 그게 5급 사무관 정도의 보수예요. 예. 그러면 이 상당히 돈을 많이 저거 하신 건데 이제 문제는 뭐 가능하긴 하겠더라고요. 자녀가 7명이에요. 예. 자녀가 7명이고 두 사람 합치면 9명이서 이제 버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목이 좋은 곳 그런 지점에서 구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허탈해지는데 부총장님께서도 과거 그 관료 생활 하실 때 이거 예. 좀 조사도 해보시고 그런 경험이 예, 있으시잖아요. 그 서울시에 제가 근무할 예, 때 예. 이제 노숙인들 관련 이제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 차원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형편이 딱 한 그렇죠. 분이 대다수인데 그 중에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구걸이 편해서 그러고 이게 세금이 없는 돈 아니겠습니까? 세금이 없는 돈이니까 방금 우리 그 김 박사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따지게 되면 시간당 한 15,000원 정도 번 꼴이 됩니다. 일당이 뭐 한 그렇죠. 18만 원 정도 예. 되니까 12시간 기준으로 봤으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실제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매장. 그 이제 장애인 신분이라는 부분을 좀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장애인 그 사회복지 무죄를 하는 해주시죠. 거니까 그 매장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계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계도를 한 적도 있는데 대충 한 3-4천 명 정도. 저는 그 두 분이 시각장애인 부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 두 분이 이제 30년 동안 구걸을 이제 가만히 앉아서 했는지 아니면 이동하면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얼마나 넘어지고 같이 손잡고 다니는 시기가 정말로 길었을 텐데 그런 어려운 시기를 같이 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호련히 사라진 남편. 아니 근데 정말 의리가 없는 것 가슴이 같아요. 찡한데 네. 모은 거 지금 굉장히 많이 모으셨어요. 진짜 월급쟁이 이거 생각을 못 끄는 얘기인데. 근데 재판 판결은 어떻게 괜찮았다고 보십니까? 이혼 하라고 그랬죠? 네, 이혼하고 예. 그리고 이제 부부가 구걸로 모은 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노력한 재산이죠. 우리가 이혼을 할 때에는 둘이서 같이 기여했는지 그 재산의 기여도를 보는데 같이 기여했기 때문에 절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금 나가서 집을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위자료로 아내에게 3천만 원도 줘라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사실은 거의 지금 30년을 같이 사셨어요. 부부가 예. 76년에 결혼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꼭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가치 재산의 기여가 없다 하더라도 최근 법원의 판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간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거의 재산의 절반을 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예. 그래서 보통 거의 타당한 재판이라고 하는데 전 궁금한 게 자녀가 7분이 있다고 하세요. 물론 이제는 다 뭐 성년이 되셨겠지만 그래도 미성년이었을 때도 이 아내가 계속 부양을 했다면 그 부양료는 왜 남편에게 청구를 안 했을까?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좀 변호사로서 궁금했습니다. 이 부인은 어차피 12억 원 가지고 와서 3년 이상 지금 소식이 두절됐고요. 그나마 5억 대출금이 있는 약 한 7억 2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거라도 이 부인이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파트 값이 얼마요? 신청한 겁니다. 7억 2천. 7억 2천. 7억 공시지가로. 공시지가, 어이구, 강남에 있는 거죠? 강남에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저희가 이 주제에 다루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게,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 그 방법밖에 없고, 그 방법을 당했을 경우에는 정말 삶이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절대로 일반화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